하이브 2025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2.7% 감소했습니다. 상품은 11.4회전으로 매우 높게 나오고요. 주가 PBR은 4.46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콘텐츠 제작비 설정해야 효과적일 것이라는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헤이브 방시혁 씨에 관한 뉴스로 1,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14시간 경찰 소환조사, YTN에서 9월 16일 오전에 보도 밤에 했네요. 잠도 없어요, 기자들은. 1,900억대의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경찰에 출석해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어제 15일 오전 10시부터 밤 11시 50분까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방 의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상장이 늦어질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자신과 관련 있는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해 1,900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읽어봐도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모펀드 측이 이 하이브 측 지분을 싸게 팔게 해서 나중에 상장됐을 때 자본 발행 초과 이득금이 생겼다는 얘기인지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하이브 측은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게 있네요.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떨어집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4,197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상반기보다 24.6%가 증가했는데 상품은 29.9%, 거의 30% 증가를 했습니다. 원가회계는 위에 매출원가 산식에 의해서 기말 재고가 증가하면은 많이 빠지니까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12.5% 증가했고요. 매출 총이익률은 3.2%가 하락했습니다. 판매 관리비가 16.3% 증가해서 그 결과 영업이익은 220억 원으로서 전년 상반기보다 2.7% 낮게 결산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5%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이 상품이 100% 주정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은 가공비가 배부가 안 된다고 보고요. 비성분 데이터의 그 상품 출고액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에 의해서 매출 증가율 차이에 의해서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보고요. 스루풋률은 86.9%로 0.7%가 하락했습니다. 운영경비가 25.8% 증가했어요.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06으로서 0.0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원가회계 영업이익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상품만 있기 때문에. 상품이 59억 1,3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비성분은 회사는 이 재고 자산의 변동 등 이렇게 해가지고 551억 8,700만 원 요 한 가지만 비성분 데이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A, B로 제가 분리를 해서 작성을 한 거고요. 어쨌든 비성분 재고자산 등의 변동으로 묶어서 표기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저는 신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게 AB로 나눠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게 상품 매출원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영경비는 3,425억 원으로 25.8%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2,389억 원이 현장 운영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80% 0.2% 상승했고 이 상품 재료 비율은 0.2%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할 수 있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이 됩니다. 비성분 개정 과목 중 외주 가공비 등은 JYP처럼 컨텐츠 제작비로 구성되어 이것이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반영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품만 판매하는 데가 아니고 콘텐츠 제작을 해서 공연도 하고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상품에 어떻게 보면은 콘텐츠 제작비가 상품 가격에 좀 부여가 된다고도 봐야 되겠죠. 그렇게도 인식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단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상품의 증감액 비교는 의미가 없고요. 제가 맞춰준 숫자니까 총 제조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일치를 합니다.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74억 2,300만 원 나갔는데 그러면 재고가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59억 1,300만 원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현금 15억 1,000만 원이 어디로 엿바꿔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것이 아니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년에는 역으로 재고자산 마이너스 표현은 환입을 잡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매번 왜 평가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인건비가 422억 5,8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전년 상반기보다 16.5%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30명 증가한 839명이 됐네요. 연간 연봉은 1억 원대가 될 것 같습니다. 12.3%나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당 매출액은 5억 원으로 20.2%나 기여를 했네요. 그리고 생산성도 올라갔습니다. 외주비 25.6% 증가했고 지급수수료 39.9% 크게 증가했습니다. 상품 회전율이 11.4회전으로 1.4회전 떨어졌고 실업률도 0.7% 떨어졌습니다. 동일 방향의 하락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세웁니다. 인적자산 회전율 2.4회전으로 직원들의 기여도가 올라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하락했기 때문에 투명회계 가정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품만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니까 공연 비용이라든지 이런 등이 복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것을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품 회전율 자체는 수량에 의한 것도 해서 하락된 것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추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악 콘텐츠 콘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컨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콘텐츠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CO로 하니까 콘텐츠 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요 설비는 연습실, 작업실 등 시설 장치와 업무용 PC 등의 직기비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산 시절이 없고 원재료 이런 거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네요. 제품 가격 추이는 음반 매출은 아티스트 및 음반의 볼륨,
정규 미니 싱글 등에 따라 출고 가격이 상이하며 공연 매출의 경우 공연 지역, 공연 규모 등에 따라 단가가 다르게 결정됩니다. 또한 음원 및 콘텐츠 매출은 다운로드 수, 스트리밍 수, 정액제 등 다양한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단가의 산정이 어려우며 공식 상품 MD 매출의 경우 판매 품목이 수시로 변동되므로 평균 단가 산정이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유의미를 부여하려고 단순 평균, 가중 평균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되질문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투명하게 가정을 입증시켜 주려고 해도 회사는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운영경비 기준 1 더하기 100% 산식에 의해서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8,395억 원 할 것 같습니다. 1조 원대를 올린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매출 재료비 기준에서도 1 더하기 100% 산식에 의해서 재료 비율로 나누면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395억을 할 경우에 예상 영업이익은 435억 원인데 재고 회전율이 22.9회전이 될 예상됩니다. 이것을 24회전 보름 정도 재고를 가져가자라고 성공을 한다면은 매출액은 8,810억 원대를 달성해서 운영경비가 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525억 원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주가는 29만 원으로 연초보다 8만 9천 원이 상승했습니다. PBR로는 4.46 상태가 되겠네요. 5% 이상 주주는 당시 역시가 31.57%, 넷마블 게임회사죠 9.44%, 연금공단이 7.92%, 두나무라고 가상자산 회사가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네요. 5.53%, 외국인이 19.59%를 가지고 있는데 JP모간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넷마블과 두나무가 궁금해가지고 넷마블의 주주 구성을 보니까 방준혁 씨라고 형제지간이죠. 누가 형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24.12%를 가지고 있고 한리버 인베스트라는 데도 있고 CJ ENM도 들어와 있네요. 넷마블에 NC소프트도 들어와 있고 국민연금 들어와 있습니다. 두나무 업비트 가상자로 1호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송치영 씨라는 사람이 있고 김형련이라는 애가 있고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있고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들이 들어와 있네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대한 관심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골든 회계 템플릿으로 항상 내놓는 것입니다. 이상 하이브 상반기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